선우야, 너 미쳤어? 거기 절대 오면 안 돼. 뭐 어딜 출근해? 우리 회사에 그것도 우리 팀에 출근한다고. 고다림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김선우는 이미 대유아 투홀과 계약을 마친 상태였죠. 유하영 관장이 직접 제안한 마더TF팀 프로젝트 사진작가 자리였습니다. 다림아, 벌써 계약금까지 받았는걸? 걱정 마. 내가 완벽하게 남편 인증해줄 테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회사에서 가짜 부부 행세를 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알아? 다림의 목소리에는 불안함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선우는 이미 결심을 굳힌 상태였죠. 알았어. 그럼 의심받지 않게 완벽하게 연기할게. 나만 믿어. 다림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11시 마더TF팀 사무실 앞에 김선우가 나타났습니다. 공지혁 팀장과의 첫 미팅이 예정되어 있었죠. 복도를 걷고 있는데 갑자기 고다림이 나타나더니 선우를 벽으로 확 밀어붙였습니다. 김선우, 오늘 정신 똑바로 차려. 알았지? 다림의 눈빛이 심각했습니다. 그녀의 손이 선우의 셔츠 깃을 꽉 잡고 있었죠. 선우도 다림의 어깨를 붙잡으며 낮게 속삭였습니다. 우리 가짜 부부인 거 절대 들키면 안 돼. 특히 공지혁 팀장한테는 더더욱. 너나 잘해. 난 완벽하게 할 자신 있으니까. 선우가 자신만만하게 웃었습니다. 다림은 한 번 더 그를 노려본 뒤 표정을 바꾸고 사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팀장님, 사진작가 김선우 씨 오셨습니다. 들어오세요. 지역의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다림은 선우를 들여보낸 뒤 직원 휴게실로 향했습니다. 커피를 정성스럽게 준비해 쟁반에 담아 나오는데 복도에서 낯선 여자와 마주쳤습니다. 저기요, 공지혁 팀장 사무실이 어디죠? 하얀 바지에 노란 재킷을 입은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눈이 말똥말똥하고 자신감이 넘치는 얼굴이었죠. 다림은 최대한 공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지금 회의 중이신데요. 혹시 약속하고 오신 건가요? 괜찮아요. 전 약속 없이도 만날 수 있는 사람이니까. 여자의 당당한 태도에 다림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와, 예쁘다. 이 사람 누구지? 팀장님 여자친구인가? 왜 이렇게 당당해? 하지만 겉으로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다림이 노크를 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팀장님, 손님 오셨는데요. 다림이 커피 쟁반을 들고 들어가자 선우가 벌떡 일어나며 환한 미소로 쟁반을 받아들었습니다. 고마워, 여보. 선우의 다정한 목소리에 다림은 화들짝 놀라며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지혁도 자리에서 일어나 찻잔을 받으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잘 마실게요. 그런데 그때 뒤따라 들어온 여자를 보고 선우의 얼굴이 하얗게 굳어졌습니다. 바로 유하영이었습니다. 하영은 큰 눈을 더 크게 뜨며 선우랑 다림을 빤히 바라봤습니다. 지금 여보라고 했어요? 하영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떨렸습니다. 선우는 깜짝 놀라 다림을 보고 하영을 보고 다시 지혁을 보며 당황했습니다. 얼굴에서 땀이 송글송글 맺혔죠. 지혁은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채 환하게 웃으며 물었습니다. 하영아, 무슨 일이야? 오늘 올 거라고 했었나? 응응. 첫 미팅이라고 해서. 그래서 궁금해서 와봤어. 하영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떨렸습니다. 사실 오늘 그녀는 선우만 보내고 오지 않을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선우를 한 번 더 보고 싶은 마음에 갑자기 찾아온 거였죠. 지혁이 밝게 소개했습니다. 김선우 작가님은 유하영 부관장님께 소개받았어요. 정말 실력 있는 분이시죠. 그리고 이쪽은 우리 팀 막내이자 작가님 아내분 고다림 씨입니다. 다림이 웃으며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다림이라고 합니다. 아내요? 아내라고요? 하영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선우를 노려봤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배신감이 물씬 풍겼죠. 선우는 하영이 뭔가 말하기 전에 재빨리 끼어들었습니다. 저 부관장님, 업무적으로 급하게 상의드릴 게 있는데요. 잠시 둘이 얘기 좀 하고 올게요. 뭐, 그러시죠. 지혁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세 사람 모두 이상하게 당황하는 모습이 신경 쓰였습니다.
선우는 하영의 팔을 급하게 잡고 거의 끌다시피 밖으로 나갔습니다. 가시죠, 빨리요. 가시죠. 사무실 문이 닫히자 지혁은 다림을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다림은 그의 시선을 피하며 커피잔을 정리하는 척 딴청을 피웠죠. 복도 구석 비상계단으로 향한 선우가 간절한 목소리로 애원했습니다. 부관장님, 제발 부탁이에요. 제발. 어떻게 회사에서 부부 행세를 해요? 거짓말을 해요? 대체 무슨 일이에요? 하영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죠. 선우는 급하게 설명했습니다. 사정이 있어서 그래요. 이 프로젝트만 끝나면 저희 안 볼 사이잖아요. 그러니까 제발 모른 척 해주세요. 네?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부관장님 말고 공지혁 팀장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비밀로 해주시면 안 될까요? 제발 부탁이에요. 선우가 두 손을 모아 빌었습니다. 안 돼요. 그럴 순 없어요. 이건 사기잖아요. 하영이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선우는 더 간절하게 매달렸습니다. 제가 시키는 건 뭐든지 다 할게요. 비밀만 지켜주세요. 제발요. 시키는 건 뭐든지요? 하영의 눈빛이 묘하게 흔들렸습니다. 잠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선우를 향한 그녀의 감정과 이성 사이에서 고민하는 시간이었죠. 마침내 하영이 입을 열었습니다. 좋아요. 그 약속 절대 지키세요. 만약 어기면 그때는 모든 걸 다 말할 거예요. 선우는 안도의 한숨을 크게 내쉬었습니다. 두 사람이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 지혁이 하영에게 물었습니다. 하영아, 내일부터 김선우 씨가 여기서 같이 작업할 거야. 괜찮지? 그래, 오빠. 뭐, 프로젝트를 같이 하려면 자리가 필요하겠지. 하영이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지혁이 선우에게 말했습니다. 김선우 씨, 고다림 씨한테 작업 설명 들으시고 나오시죠. 그 다음에 팀원들 소개해 드릴게요. 잠시 후 팀원들이 모였습니다. 지혁이 환하게 웃으며 소개했습니다. 자, 모두 모이세요. 우리 새 프로젝트를 위해 실력 있는 사진작가를 섭외했습니다. 이쪽은 김선우 작가님이고요. 고다림 씨 남편이시죠. 그리고 이쪽은 대유아투홀 유하영 부관장님입니다. 장진이가 환하게 웃으며 박수를 쳤습니다. 어머머머, 유하영 부관장님은 어쩜 이렇게 미인이실까요? 우리 공지혁 팀장님이랑 아주 딱 잘 어울리는데? 두 분 나란히 서 있으니까 화보 같아요. 다림은 왠지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선우가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선우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아, 맞다, 마트에서 봤죠? 맞네, 맞네. 장진이가 무릎을 치며 소리쳤습니다. 그 잘생긴 분 다림 씨랑 둘이서 얼마나 사이가 좋던지. 진짜 알콩달콩 신혼부부가 따로 없더라니까요. 보는 사람이 다 부러울 정도로요. 장진이의 말에 지혁과 하영은 묘하게 못마땅한 표정으로 팔짱을 낀 채 서 있었습니다. 그렇게 선우와 하영이 마더TF팀에 합류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세 사람은 같은 공간에서 일하게 됐죠. 선우는 내추럴 베베 신상품 보고서를 꼼꼼히 읽으며 사진 촬영 구도를 구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영이 선우 바로 옆자리에 딱 붙어 앉아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죠. 반면 다림은 두 사람에게 전혀 관심이 없다는 듯 오로지 업무 파일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지혁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블라인드를 살짝 들쳐 이 세 사람을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하영이 선우 옆에 바짝 붙어 앉아 속삭이듯 물었습니다. 이 유모차 디자인 정말 근사한걸요? 어떤 각도로 사진을 찍을 건가요? 저도 좀 알려주세요. 선우가 친절하게 설명하는 모습을 보며 지혁은 이상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선우는 고다림 남편인데 왜 하영이 저렇게 행동하지? 어제 하영이 아내라는 말에 깜짝 놀랐던 장면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하영은 요즘 지혁을 볼 때마다 선우 칭찬을 했었죠. 오빠, 선우 씨 정말 사람이 좋지 않아? 사람 자체가 따뜻하고 배려심도 깊거든. 하지만 지혁은 선우를 좋게 볼 수가 없었습니다. 며칠 전 다림이 사채업자에게 끌려갔을 때가 떠올랐죠. 그녀가 자신의 차 조수석에 앉아 한없이 울던 모습,
어깨가 작게 떨리던 모습을 지혁은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며칠째 야근을 해도 남편은 관심조차 없고 제주도 출장도 부부싸움 때문에 혼자 온 거라고 했죠. 유부녀인 고다림과 키스한 건 그건 내 잘못이야. 분명히 내가 먼저 선을 넘었어. 하지만 다림의 아픔을 감싸주지 못하는 남편은 대체 뭐지? 아내가 그렇게 힘들어하는데. 지혁은 선우를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며칠 후 하영이 지혁의 사무실로 찾아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오빠 나 좋아하는 사람 생겼어. 뭐? 누군데? 좋은 사람 만났어? 지혁이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하영은 수줍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오빤 몰라도 돼. 하여튼 난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다고. 하영의 표정과 말투 그리고 요즘 행동을 보며 지혁은 직감적으로 알아챘습니다. 설마 김선우? 그동안 하영이 선우 옆에 딱 붙어 앉아 하트 뿅뿅 눈빛을 보내는 모습, 선우가 말할 때마다 웃는 모습을 모르는 게 더 이상했죠. 그날부터 지혁은 두 사람을 더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하영이 선우 가까이 다가가 이야기하면 슬쩍 다가가 의자를 잡아당겨 떨어뜨려 놓고 두 사람 사이를 은근슬쩍 방해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선우가 바람 피우는 남자로 보였고 무엇보다 다림이 걱정됐습니다. 안 돼. 유부남이잖아. 고다림 남편이잖아. 준이라는 아이도 있잖아. 지혁은 마음속으로 계속 되뇌었습니다. 김선우 나쁜 자식. 양다리를 걸치는 건가? 고다림이 이 사실을 알면 가뜩이나 힘든데 얼마나 더 무너질까? 이걸 말해줘야 하나 말지 말아야 하나? 어느 날 저녁 지혁이 선우와 다림에게 제안했습니다. 시간도 늦었는데 식사나 하고 가시죠. 제가 살게요. 세 사람은 회사 근처 조용한 식당에서 갈비탕과 신선로를 먹게 됐습니다. 선우는 다정한 남편 노릇을 완벽하게 해냈습니다. 우리 여보는 왜 이렇게 예쁠까? 오늘 특히 더 예쁜데? 선우가 다림의 볼을 살짝 꼬집고 맛있는 반찬을 정성스럽게 얹어주며 말했습니다. 자기야, 이것도 먹어봐. 맛있어. 여보, 국물 뜨거우니까 천천히 먹어. 자기야와 여보를 자연스럽게 반복하며 행복한 부부 연기를 완벽하게 해냈습니다. 지혁은 으음하며 헛기침을 하며 어색한 분위기를 애써 바꾸려 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이 묘하게 답답했죠. 식사를 마치고 지혁이 두 사람을 집 근처에 내려줬습니다. 차에서 내린 두 사람은 손을 꼭 잡고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지혁은 그 모습을 한참 바라보다가 마을 앞 할아버지 나무 옆 벤치에 앉아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다림을 제주도에서 처음 만났을 때, 다림이 갑자기 없어져 다림을 찾아 미친 듯 헤매던 그때를 생각하며 지혁이 하늘을 바라보는데 저 멀리서 선우와 다림이 준이를 유치원에서 데리고 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한 손은 선우가, 한 손은 다림이 잡고 준이를 그네 태우듯 흔들며 걸어왔죠. 하나, 둘, 셋. 높이 날아라, 우리 준이. 까르르르. 아빠, 더 높이. 준이의 맑은 웃음소리가 저녁 공기를 가득 채웠습니다. 세 사람은 정말 행복한 가족처럼 보였죠. 이 모습을 보며 지혁은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놓아주자. 잊어버리자. 그녀는 그냥 평범한 여자고 평범한 아이 엄마야. 행복한 가족이 있는 사람이야. 하지만 다음 순간 떠오르는 생각에 지혁의 표정이 심각하게 굳어졌습니다. 그런데 선우가 하영이랑 양다리를 하고 있다니. 이 사실을 다림이 알면 저 웃음이 다 무너질 텐데. 저 행복이 다 깨질 텐데. 안 돼. 다림을 지켜줘야 해. 지혁은 다림이 불쌍해서 아니 그녀가 다칠까봐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신제품 경쟁 PT가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다림은 밤을 꼬박 새워가며 집에서도 노트북을 펴놓고 업무를 했습니다.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았고 피로가 계속 누적됐죠. 오직 6개월 후 정직원이 되는 것만이 그녀의 유일한 목표였습니다. 고다림 씨. 유하영의 차가운 목소리가 사무실에 울렸습니다. 네. 오늘 이 업무 파일 모두 처리하고 퇴근하세요. 내일 아침 9시까지 제 책상 위에 올려놓고요. 선우를 좋아하는 유하영이 고다림에게 질투를 느껴 선을 넘고 말았습니다. 다림은 며칠째 쌓인 극심한 피로를 이기지 못하고
그만 책상에 엎드린 채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고다림 씨, 고다림 씨. 지역이 다림의 어깨를 흔들었지만 그녀는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지역은 주저없이 그녀를 업고 엘리베이터로 달려갔습니다. 다림의 몸이 너무 가벼워서 지역의 가슴이 먹먹해졌죠. 다림 씨, 조금만 기다려요. 조금만. 금방 도착할 거예요. 지역이 차를 몰아 병원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고 신호등이 빨간불로 바뀔 때마다 조급해졌습니다. 응급실 침대에 누운 다림을 진찰한 의사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심한 과로와 영양 결핍이네요. 몸이 상당히 약해져 있습니다. 이 영양제 맞고 충분히 쉬면 금방 회복하실 거예요. 하지만 계속 이렇게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응급실은 보호자 한 명만 출입이 가능했습니다. 지역은 응급처치가 끝나고 선우에게 전화를 했지만 선우는 받지 않았습니다. 병상에 창백하게 누워있는 다림을 보며 지역은 자신도 모르게 그녀의 이마에 흐른 머리카락을 조심스럽게 쓸어 넘겨주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렇게까지. 지역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는 다림 옆 의자에 앉아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러다 어느새 피곤함에 지쳐 다림의 손을 잡은 채 침대에 엎드려 잠이 들었습니다. 한참 후 눈을 뜬 다림이 엎드려 자고 있는 지역을 발견했습니다. 그의 손이 자신의 손을 꼭 잡고 있었죠. 다림은 떨리는 손으로 지역의 얼굴을 쓰다듬으려다가 멈췄습니다. 손을 더 꼭 잡으려다가도 다시 걷었습니다. 안 돼. 이러면 안 돼. 나는 아이 엄마고 기혼자야. 팀장님한테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안 돼. 다림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울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의 감정을 애써 숨기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하영이 지역의 사무실로 찾아와 따지듯 물었습니다. 오빠, 어젯밤에 어디 있었어? 저녁에 전화 몇 번이나 했는데 왜 안 받아? 응. 고다림 씨가 쓰러져서 병원에 다녀왔어. 뭐? 하영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어제 내가 다림 씨에게 야근을 시킨 거라면 혼나겠지. 우리 회사 사원도 아닌데 괜한 질투심에 미안해지네. 근데 오빠가 왜 그 여자 걱정을 해? 오빠가 왜? 하영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지역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내 팀원이니까. 당연히 챙겨줘야지. 그게 아니잖아. 하영이 지역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오빠, 그 여자 좋아하는 거 아니야? 아니야. 그냥 내 팀원이라고 했잖아. 지역이 시선을 피하며 대답했습니다. 지역은 잠시 침묵하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유하영, 너 좋아하는 사람이 혹시 김선우 씨 맞지? 하영의 얼굴이 순식간에 빨개졌습니다. 지역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김선우 씨라면 그만둬. 유부남이잖아. 아내도 있고 아이도 있어. 알아. 근데 나라면 좋아해도 돼. 오빠가 모르는 게 있어. 하영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며칠 후 드디어 팀 회식이 있었습니다. 장진이가 신이 나서 외쳤습니다. 자기야, 우리 팀 회식 한 번도 안 했잖아. 오늘은 꼭 해야 해. 팀장님 강경민 대리도 꼭 데리고 오세요. 회식 자리는 시끌벅적했습니다. 아줌마들이 남편 험담에 아기 자랑까지 하며 요란하게 떠들어댔죠. 그러다 강경민 대리와 이고은 사원이 살며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희는 먼저 가보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강경민 대리는 기저귀 라이브 방송에서 이고은의 진솔한 사연을 듣고 깊이 감동해 그녀를 좋아하게 됐습니다. 그 후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사귀기로 했죠. 팀원들이 하나둘 떠나고 마침내 지역과 다림만 남았습니다. 술에 취한 다림이 흔들거리며 일어나려다 비틀거렸습니다. 지역이 재빨리 그녀를 붙잡았죠. 조심하세요. 팀장님은 진짜 좋은 분 같아요. 다림이 취한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고다림 씨, 팀장님은 그냥 제가 팀원이니까 잘해주시는 거잖아요. 다림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흔들린다고요. 자꾸 팀장님 생각이 나요. 팀장님 목소리가 들리면 가슴이 두근거려요. 이러면 안 되는데. 다림 씨,
저 혼자 좋아할까봐 무서워요. 그러니까 제발 잘해주지 마세요. 다림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아이도 있고 남편도 있어요. 이제부터 우리 선 확실히 그어요. 그게 맞아요. 지역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다림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심장에 깊이 박혔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다림은 회사에서도 밖에서도 지역을 철저히 사무적으로만 대했습니다. 냉정하고 딱딱하게요. 눈도 마주치지 않으려 했죠. 그런 다림의 모습에 지역은 말할 수 없이 서운했고 괴로웠습니다. 프로젝트가 거의 마무리되고 마지막 촬영을 위해 인천 근교 외딴 섬으로 가기로 정했습니다. 배에서 내리자 지역이 내추럴 베베 제품이 가득 담긴 무거운 상자를 들려는 순간 다림이 딱 막아섰습니다. 이건 제가 할 일이에요. 팀장님은 팀장님 일하세요. 다림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지역은 할 말을 잃고 그냥 돌아서서 가버렸고 다림은 끙끙대며 혼자 무거운 박스를 촬영 장소까지 힘겹게 옮겼습니다. 선우는 촬영을 무사히 끝내고 저녁 식사 시간이 됐습니다. 선우는 여전히 완벽한 남편 연기를 하며 다림의 입에 맛있는 반찬을 직접 넣어줬습니다. 다림은 어색한 표정을 지었지만 두 사람은 다른 사람들 눈에는 행복해 보였습니다. 저녁이 되어 각자 방으로 이동했습니다. 지역과 강경민 대리가 같은 방문을 여는 순간 바로 옆방에서 다림과 선우가 웃으며 다정하게 손을 잡고 호텔 문을 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지역은 다림이 요즘 그렇게 환하게, 그렇게 편안하게 웃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선우와 다림이 한 방으로 들어가는 순간 지역의 가슴속에서 질투와 분노가 치솟아 올랐습니다. 그 감정을 도저히 누를 수가 없었습니다. 지역은 혼자 밤바다로 나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뛰고 또 뛰었지만 치솟아 오르는 감정은 가라앉지 않았죠. 강경민이 뒤따라와 물었습니다. 형, 무슨 일이야? 왜 이러는데? 경민아. 지역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말했습니다. 아무래도 내가 미친 것 같아. 뭐? 눈이 자꾸 가. 자꾸 그 사람만 보게 돼. 함께 있으면 웃게 되고 목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뛰어. 꼭꼭 감추려 애써도 새어나오는 이 마음을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지역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강경민은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다림도 복잡한 마음을 안고 있었습니다. 선우와 한 방을 쓰는 게 이상하게 어색했고 지역에게 차갑게 대한 것도 마음이 무겁게 짓눌렀죠. 선우야, 나 잠깐 바람 쐬러 나갔다 올게. 응, 조심해. 멀리 가지 마. 다림이 주머니에 손을 넣고 해변을 따라 천천히 걸었습니다. 파도 소리만 들리는 고요한 밤이었죠. 그런데 저 앞에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바로 공지혁이었습니다. 다림은 지역을 본 순간 냉정히 돌아서려 했습니다. 하지만 지역이 빠르게 다가와 그녀의 손목을 붙잡았습니다. 놓으세요, 팀장님. 나 좋은 사람 아니에요. 지역의 목소리가 절박하게 떨렸습니다. 나도 너처럼 흔들려. 매일매일 흔들렸어. 팀장님, 당신 옆에 나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 말고 나만. 나 당신 정말 많이 좋아해요. 고다림, 당신을 좋아해. 지역의 고백에 다림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달빛 아래 서로를 바라보는 두 사람의 눈빛에는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감정이 담겨 있었죠. 지역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다림의 눈물을 손으로 닦아주며 속삭였습니다. 울지 마요. 제발. 다림이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지역이 조심스럽게 다림의 뺨을 감싸 안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녀의 입술에 자신의 입술을 포겠습니다. 제주도에서의 충동적이고 다이너마이트 같았던 키스와는 달랐습니다. 이번 키스는 깊고 간절하고 애절했습니다. 서로를 향한 그리움과 사랑이 가득 담긴 키스였죠. 파도가 밀려왔다 물러가는 소리만이 두 사람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달빛 아래서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로를 느끼며 서 있었습니다. 그 장면을 김선우는 멀찍이 떨어진 곳에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선우는 씁쓸하게 웃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선우가 지역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팀장님, 잠깐 할 말이 있어요. 두 사람은 호텔 1층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아직 이른 시간이라 사람이 없었죠. 선우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팀장님, 이제 더는 안 되겠어요. 사실을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는 가짜 부부예요. 저랑 다리미는요. 지역의 눈이 커졌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6개월 동안만 가짜 부부가 되기로 계약했어요. 다리미가 위장 취업을 하려면 아기도 아빠도 필요했거든요. 뭐라고요? 죄송합니다. 다리미가 맨날 당하기만 하고 힘들어해서 제가 친구로서 지켜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런 방법을 쓴 거예요. 지역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충격이 너무 컸죠. 이제 저는 촬영이 다 끝났으니까 제 원래 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마케팅 팀과의 PT에서 꼭 이기세요. 그리고 우리 다림이 잘 부탁드려요. 행복하게 해주셔야 돼요. 선우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이 사실을 팀장님께 말씀드리는 이유는 팀장님이 정말 좋은 분이시고 다림이가 팀장님을 진심으로 좋아하기 때문이에요. 팀장님도 다림을 좋아하시잖아요. 잘해보세요. 김선우 씨. 그리고 다림한테는 제가 말했다는 거 비밀로 해주세요. 그녀가 아이 엄마가 아니라는 걸 회사에서 알면 계약직이라 바로 그만둬야 할 수도 있잖아요. 다림이는 정직원이 되는 게 꿈이에요. 김선우 씨 정말 고마워요. 지역이 진심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래도 왜 진작 말해주지 않았어요? 저는 공지역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제대로 알고 싶었어요. 다리미를 진심으로 대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그냥 유부녀에게 호기심을 느낀 건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선우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드디어 운명의 경쟁 PT 날이 됐습니다. 회의실에 양 팀이 모두 모였고 긴장감이 팽팽했습니다. 지역이 단상 위에 올라가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이 진행되는 동안 지역과 다림의 눈빛이 마주쳤습니다. 라이브 커머스 방송에서 지역이 다림에게 눈빛으로 힘을 실어줬듯이 이번에는 다림이 지역에게 눈빛으로 응원을 보냈습니다. 할 수 있어요, 팀장님. 당신은 할 수 있어요. 다림의 눈빛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지역은 그녀의 눈빛을 받아 자신감 넘치게 발표를 이어갔습니다. 두 사람의 눈빛이 다시 한번 마주치고 다림이 작게 고개를 끄덕이자 지역은 환하게 웃으며 PT를 완벽하게 마무리했습니다. 이상으로 마더 TF팀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의실에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결과는 압도적이었습니다. 마케팅팀과 마더 TF팀의 경쟁 PT 중 마더 TF팀이 완벽한 승리를 거뒀습니다. 한편 지역이 못마땅한 공지의 이사는 이번 PT 결과를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경단녀들의 아기 엄마들에다가 능력도 부족한 사람들로만 팀을 꾸렸는데 이럴 순 없어. 절대로. 공지에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얼굴이 점점 일그러졌죠. 어떻게 저런 성적을 낼 수 있지? 마중구 팀장, 당신 대체 뭐 한 거야? 바보 같은 TF팀한테 이렇게 완패하다니. 프로 중에 프로인 마케팅팀이 대체 뭘 한 거지? 죄송합니다, 이사님. 공지혜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이렇게는 안 되겠어. 공지혁이 내 자리를 위협하고 있어. 이대로 둘 순 없지. 뭔가 확실한 수를 써야겠어. 저 녀석을 완전히 무너뜨려야 해. 공지혜는 더 크고 치밀한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지역을 회사에서 완전히 몰아낼 계획을 세우고 있었죠. 반면 지역은 그런 음모가 자신을 향하고 있는지도 모른 채 다림을 이제 당당하게 좋아할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는 사무실 창문 너머로 일하고 있는 다림을 바라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우리의 진짜 시작.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